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과 결핍을 좀 느끼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람 못 만나니까 지금 그런 경우가 아주 직관적인 건데 예, 조사를 해본 결과는 코로나 1년차, 2년차가 달랐는데요. 예,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1년차 때는 코로나가 굉장히 중요한 명분이 돼서 실은 인간관계를 안 맺게 해주는 되게 근사한 이유가 됐죠. 근데 그러다가 2년차가 되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파생되는 유행이 있습니다. 어떤 유행이죠? 예를 들면은 한국 사회에서 SF 소설이 어마어마하게 잘 팔리기 시작했어요. 왜 특히 SF 소설이 그렇게 그게 되게 중요한데 SF 소설이 그래서 뭐 한국에서 전통적인 인기 장르였냐? 아니군요. 그 SF 소설 장르가 2020년도에 갑자기 인정받기 시작했는데 그 실제로 소설 내용을 보면은 대충 이게 뭐 때문에 이게 성장했구나 하는 것들 느끼는 코드가 있어요. 실제로 SF가 과학기술에 대한 이 관심이 높다기보다는 내가 원래 맺었던 인간관계를 그리워하는 내용이 태반입니다. 그 달러고투 꿈백화점이라는 책도 있어요. 1권, 2권. 예, 그게 100만 부씩 팔았습니다. 근데 그 달러고투 꿈백화점 얘기도 꿈을 사고 파는 얘기예요. 예, 그 인간관계에 대한 결핍들에 대한 아쉬움 뭐 이런 것들 다 다루고 있어요. 비대면이 2년 차가 되니까 사람들이 예. 실제 사람과 소통을 하고 싶은 거죠. 대면에 대한 결핍이 아주 커지는 거죠. 예전에는 회식하는 게 그냥 무조건 싫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가끔 회식이 생각나요. 그리워지는. 맞아요. 내년 코로나 3년차 때는 네네.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사실 이 인간관계에 대한 결핍, 실제 상호작용에 대한 결핍이 거대한 수요로 받쳐지고 기업이 그 대중 소비자와 접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이 욕구가 만난 시장이 메타버스거든요. 예, 맞네. 그러니까 가상의 시장인데 원래 기업들은 욕구가 있었고 여기 예. 투자하려고 있었는데 대중 소비자들이 실제 사람들 관계 결핍감이 크게 나니까 이게 딱 만나서 시장이 확 커졌는데 내년에 만약에 방역 단계에 따라서 오미크론을 어떻게 이제 통제할 범위 안에 놓고 수습이 되면 저는 역설적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시장이 관심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24시간이라는 시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경제적 자원 이걸 가지고 실제 사람과 소통하고 만남과 쓰겠냐. 가상의 공간에서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내가 거기 사람과 만나면서 쓰겠냐. 제가 이제 세대가 높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 사람 만나서 여기 쓰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대중적 소비자들의 수요는 조금 감소될 것 같습니다. 관심은. 근데 기업들은 아마 이 대중과의 접점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니까 이 플랫폼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내년에 좀 잠잠해진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대인관계 능력이겠네요. 그렇죠. 대인관계 능력이 대단히 중요해졌고 대중적으로 이렇게 잘 보이고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들한테 더 끌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2030들이 좀 인간관계를 맺기 어려워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직장 생활에서.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히 2030의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은 많이 이제 직장 생활을 빨리 접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고 이게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특히 2030 분들이 이제 그만둔다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에서 그걸 잘 이제 힘드시는 거죠. 그래서 뭐 조사해 보면 또 감정 노동에 취약해요. 2030이 특히. 기본적으로 회사나 조직 생활은 이게 상황을 맞춰야 되잖아요. 내 감정대로 할 수가 없고. 예. 그러니까 내 감정이나 내 상황을 자꾸 이제 조직이다 외부에 맞춰줘야 되는데 여기서 자꾸 갈등이 생기니까 근데 이제 공교롭게 지금의 5060, 405060은 이 조직 생활을 하지 않고 경제적 자립을 하기가 어려운 시절을 겪어왔어요. 예. 지금 2030은 이 조직 생활의 어려움을 스킵하고도 경제적 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가상화폐든 자기 레버리지 수준에 따라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경제적 부로 빨리 나갈 수 있는 기름기 있죠. 지금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조직 생활을 빨리 던지고 스킵하는 경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게 이른바 파이어족으로 튀어나온 건데 미국에서 나왔던 파이어족 개념하고 한국 사회적으로는 좀 달라요. 미국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뭔가 슬로우 라이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지향했던 가치관이라면 예. 한국에서 지금 파이어족은 영앤 리치예요. 근데 인간관계 스킵하려고 하는 니즈가 있는데 저는 역설적으로 여기서 약간 꼰대적 멘탈일 수도 있는데 예. 제가 한 말 꼭 드리고 싶은 게 이걸 스킵한다고 이 인간관계나 상호작용을 잘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능력이 저절로 생기진 않아요. 이거는 시간을 들여서 어차피 내가 몸으로 쌓아갈 지식입니다.
요거는 아주 꼰대적 멘탈리티로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인간관계라는 게 그 능력이 향상되기 위해선 불편함은 어떻게 보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아예 피하려고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쉽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나중 되면 또 대인관계 능력이 더 이제 중요해지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게 예를 들어서 예. 운전 배울 때 처음 똑같아요. 처음에는 어느 목적으로 하는 게 안 보이잖아요. 사이드 카가 지금 어디 이걸 놓고 막 백미러 보고 막 정신없잖아요. 이게 몸에 붙는 순간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보이죠. 그 시간은 스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또 여기서 인간관계 20, 30대들이 인간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좀 되게 큰 맥락이긴 한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일상을 견디는 방법을 한번 의미 있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계속 꼰대적 멘탈리티인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지시를 했을까 이게 확 바뀌는 게 뭐냐면 30대에서 이렇게 팀장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사에서 보면. 예. 그분들은 팀장이 되고 딱 한 달 뒤에 보면 태도가 확 바뀌어 있어요. 이전에 팀장이 왜 이렇게 지시했는지 전혀 몰랐는데 지금 알 것 같다고. 이게 서는 곳이 달라지면 보는 것이 달라지거든요. 그 관점을 이해하면 인간관계 맺는 게 생각보다 덜 스트레스가 됩니다. 네. 그리고 저 맥락이 왜 튀어나왔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뭘까를 계속 고민을 해보시면 되게 큰 길을 볼 수 있고 그게 훈련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때에서는 만약에 조직 바깥에서 무슨 일을 하셔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거시적으로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한 거고요. 네네. 일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꾸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이렇게 지시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 자존감이 낮거나 인간관계 힘들어 하시는 분들 특징 중에 하나가 자꾸 손가락을 가리켜요. 왜 저한테 왜 이래요 이렇게. 그러면 그 선배가 뭔가 가르쳐 주기가 힘듭니다. 나한테 뭘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일의 방향성이나 이쪽을 보고 그럼 이건 어떨까요? 이렇게 방향성을 같이 고민해주면 배우는 것도 크고 방향성도 성장도 축적이 되는데 나한테 왜 이래요 이렇게 시작하면은 피드백을 주기가 힘들어요. 이게 하늘을 가리켰는데 손가락을 보는. 계속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예.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2030들은 어떻게 보면은 요즘 또 시대의 트렌드이기도 하고 또 코로나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좀 맺는 게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불안감들이 계속 이제 쌓일 것 같아요. 네네. 이런 불안감이나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불안감과 결핍이 크죠. 근데 그게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머릿속에 상상하는 타인만을 떠올려서 그래요. 재작년에 굉장히 흥행했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만화 중에 타인은 지옥이다. 거기 보면은 다 고립된 고시원 안에서의 굉장히 끔찍한 일인데 그 사람들이 각자 생각하는 타인이 생각보다 실존하지 않는 타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타인이 이럴 거라고 떠올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뭔가 그 사람의 나쁜 부분을 얘기하지만 실제 그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모습과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거를 굉장히 감동적으로 가장 강렬하게 다가왔던 책이 혐오 없는 삶이라는 책이에요. 혐오 없는 삶. 네. 거기 보면 뭐 그런 얘기 나옵니다. 이슬람 계통의 아프가니스탄 분하고 독일 나치 계열의 예. 극우 나치스트. 서로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잖아요. 그분들 사이에는. 근데 그분들이 어떤 감옥인가?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되다가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저 혼자 있으면 다칠 텐데 이 생각을 얼핏 하게 되면서 결국 도와줘요. 근데 나중에는 그분들이 교류가 생기면서 친구가 돼. 예. 각자의 신념은 유계준차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골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우체부 아저씨. 근데 이분이 그 공론장의 테이블에 누굴 만나냐면 예쁘게 하고 온 그 동성애 남자를 예. 그 테이블 안에 만나요. 근데 이 우체부 아저씨가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대면하기 힘들었겠어요. 예. 근데 이분들이 몇 차례 만나고 하면서 친구가 됩니다. 각자의 신념은 이해해준 채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상상 속에 있는 타인하고 실제 만나보면 그 타인은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서로 예. 교집합이 없으니까 온라인 세계에다가 코로나 1년차, 2년차 거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예. 자기 신념이 이제 과잉으로. 가장 걱정되는 게 도심에서 시위 같은 게 있으면은 저게 무슨 일이 있지? 찾아보잖아요. 그게 2018년도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한 10명 중에 6명 정도 오거든요. 그게 확 줄었어요. 안 찾아봐요. 뭐가 늘어났냐? 짜증이 올라갑니다. 쟤네들 또 데모해. 쟤네들 또 시민들 괴롭혀. 예.
어떤 이유인지 모르고. 왜 이 시간에 해? 불편할 수 있죠, 당연히. 근데 그걸 감수하고 그분들 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는 보통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제3자 타인의 삶으로 한번 들어가지만 일상적으로 그거 들어가기가 너무 불편하는데 제가 교회 가서도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신도 분들은 신도가 아닌 분들 만나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신도가 아닌 분들은 신도들에 대한 편견을 좀 접어달라. 이 만남이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불특정한 타인에 대한 불안을 낮출 수가 있어요. 실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나 시간들을 계속 한번 추구해 보시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불안감을 낮추는 행동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 불안이라는 환상을 깨버려야 인간관계에서의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인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한 발씩 나가는 거죠. 아, 사람이 이런 거구나. 저런 사람, 아, 저런 생각일 수도 있겠구나. 저런 의견일 수도 있겠구나. 신념이 과잉화되는 사회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나중에 필요한 대인관계 스킬, 대인관계에 대한 지능을 키우는 하나의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용기를 내는 거죠. 네, 용기를 내는 것 자체가 네. 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사실 트렌드에 관련된 책을 쓰셨잖아요. 네. 트렌드를 읽는 눈을 키울 수 있나요? 키울 수 있죠. 사실 트렌드 전문가라고 해서 여기저기 가면 트렌드가 뭐예요? 뭐 이런 질문을 받는데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트렌드가 뭐예요?만큼 이게 애매한 질문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되게 쉬운 게 주식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종목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막연하게 시장이 좋다 나쁠 가지고 투자 안 하시잖아요. 예. 종목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종목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예. 하나 찍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보고자 하는 트렌드 하나 찍으면 그때 트렌드가 보여요. 아. 예를 들어서 백화점 뭐 어떻게 될까? 백화점만 쳐도 옛날에 어땠고 현재 어떻고 이거 어떨 거다 쫙 보여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반대네요. 또 그렇죠. 이게 세부적인 분야나 어떤 상품 서비스를 특정하는 순간 보입니다. 되게 놀랍지만 아주 흥미롭고 쉬운 방법이에요. 그걸로 종목도 찾아 투자도 하시고 그래서 일상적으로 아주 사소한 거에 그 호기심만 많이 가지시면 그 질문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트렌드가 보인다.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한 게 인간관계 관점에서 이제 트렌드를 살펴본 거잖아요. 네네.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인터뷰를 진행한 게 확 이해가 되네요. 네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의 느끼는 불안감, 그리고 또 그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인간관계 능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어떻게 트렌드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